안녕하십니까. 8대 의회에 이어서 이번 9대에서도 경기도 의회 입성하셨습니다.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그 도의회에 입성한 거는 비례대표로다 7대 때 입성을 했고요. 8대 때는 이제 보궐로 중간에 이제 4.11 그 보궐선거에 당선이 됐었고,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지역구 초선 처음서부터 이렇게 이제 의회에 입성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. 아무튼 지역에서 나름대로 또 그동안에 많이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으로 이번에 다시 입성하게 돼서 또 특히 이제 이번에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은 제가 농권운동을 하면서 이 비례를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무엇보다도 감회가 새롭습니다. 네,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번 9대 의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셨습니다. 네. 이 농정해양위원회 현안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지금 뭐 아시다시피 한중 FTA가 이제 또 조만간 이제 타결이 될 거고요. 네. 지금 다져간 그 국가하고의 FTA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농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피해를 보는, 그래서 FTA가 이제 체결되면서 네. 가장 그 득을 보는 업종도 있지만 농업은 손해를 보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농업인들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그만한 예산도 좀 뒷받침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. 우선은 이제 경기도 농정 예산만 보더라도 우선은 뭐 타 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입니다. 우리가 이제 지난번 이제 도정지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우리 인구 면이나 또 면적이나 또 아니면은 규모 면에서 타 도 어느 도보다도 굉장히 우리 경기도 농업인들이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타 도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이 형편없이 지원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개선될 부분이라서 거기에 아주 집중할 겁니다. 네, 그래서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해 나가실 계획이시군요. 예, 그럼요. 그렇다면 이 농정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개선책은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. 지금 농촌의 현실은 나름대로 아시다시피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다가 접어들고 있고,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농업 기반 시설이 가장 중요한데, 지금 양수장이나 또 배수장 뭐 이런데 그 양수 펌프하는 거 또 이 폭우가 내리거나 우리 이제 한 계절에 집중 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설치하는 건데, 그게 이제 이 기계가 지금도 뭐 50년 이상 노후된 기계가 태반입니다. 그런 거 하나 지금 교체가 안 되고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자연재해가 왔을 때 그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현대화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용배수로 물을 대주기도 하고 빼주기도 하는 용배수로 사업이 전국 평균 한 68%인데 우리 이 경기도가 38%밖에 안 되고요. 또 제가 속해 있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21%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다가 이제 그러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아직도 지지부진하게,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영농 활동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. 그런 것들이 사실입니다. 아주 심각한 문제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FTA 체결 또 뭐 쌀시장 개방 등으로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또 개인적으로 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? 이제 뭐 지금 요즘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것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관세화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? 쌀 수입을 이제 전면 개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, 당분간은 아마 외국 쌀이 우리한테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지금 이제 관세화율이 513% 정도 되니까 국내에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?
그건 단계적으로 내려갔을 때 나중에는 이제 제로 상태까지도 이제 갈 거란 말이죠. 뭐 한 10년 후에는. 그랬을 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우리가 이 FTA 같은 것도 이제 그 협상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얘기지만 소득 직불제가 50% 정도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50% 이상, 심지어 이제 스위스나 이런 데는 뭐 한 90% 가까이 그 소득 보전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, 직불제로. 근데 우리 지금 10%는 고사하고 지금 5%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직불제를 가지고 농업을 앞으로 이 구제 충분히 뭐 FTA나 뭐 이런 그 협상을 통해서 농업을 경쟁력 있게 키우겠다 하는 것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. 그런 제도부터 좀 개선이 돼야 될 겁니다. 그래서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,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농업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, 이게 이제 경제 논리에 의해서 농업에 지원되는 거는 너무나 형편없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국가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일단 시급하겠군요. 네, 그럼요. 네. 그리고 또 지역구인 평택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 싶으신지요? 이 농촌, 뭐 어느 농촌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우선은 이제 이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또 하려면 이제 학교도 상당히 좀 열악한 형편이고, 그래서 이제 문 닫는 그 소규모 학교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? 네.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데 주로 어르신들 또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이 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이 하나 없어요.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기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나마 그러한 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좀 도와주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가스 보급. 농촌에 지금 가스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도시화되고 또 이렇게 그 다주택 쪽으로다가는 이제 이 뭐 가스 공사를 통해서 하는 그 가스 그 업체들이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천리 가스인데요. 시골에는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소득도 뭐 도시민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에다가 그런 이 뭐 학교 문제 또 병원 뭐 또 멀리 가야 되고 뭐 이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요. 우선 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려면은 가스 보급은 당장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보니까 2015년도부터는 그 시골 마을에 이제 가스 보급을 위해서 그 LPG 가스통을 보급을 해서 그 마을 규모에 맞게 네. 해서 이제 이렇게 보급하려고 아마 예산을 세운다고 합니다.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인 평택은 가스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? 인수기지가. 네. 그 가스 인수기지는 지금 평택에 있는 게 이제 전국 46%를 커버할 정도의 아주 대규모거든요.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갈 거고, 네.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가스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더 확대될 건데,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규모만 하더라도 만에 하나 뭐 전쟁이 터져서 만약에 이게 파괴가 됐다. 뭐 그랬을 때에 이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군요. 반경 40km 이내는 어느 생물도 존재할 수 없는 이 폭발물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평택은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쳐요. 뭐 많이는 아닙니다만 한 1% 정도 평균에도 이제 못 미치는 가스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건 뭐 형평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지사님한테도 이제 따졌습니다만,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나씩 챙겨가면서 농촌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장 기본적인 이 주거 환경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 문제는 시급하게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합니다. 다행히 뭐 지사님께서 또 농촌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또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
뭐 많은 개선이 있겠죠. 네, 계획뿐만 아니라 또 추진도 잘 됐으면 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지역에 저를 늘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, 오늘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신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,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. 하지만 제가 지역 주민들께서 원하시고 또 늘 성원해 주신 만큼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, 그리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 경기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말씀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